안녕하십니까. 기계요소 설계 강사 송유풍입니다. 오늘은 직접 전동 기계요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교재 289에서 296페이지에 나오는 슈퍼기어의 강도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어의 강도, 굽힘 강도, 면압 강도를 설계하는 방법은 슈퍼기어의 강도를 설계할 때 꼭 필요한 범위인 만큼 집중해 주시고, 다음은 교재 297에서 299페이지에 속하는 슈퍼기어의 구조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슈퍼기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재 320에서 323페이지에 해당되는 평기어 감속기 설계입니다. 주어진 평기어 감속기 설계 조건들을 적용해 평기어 감속기 설계를 해보고, 감속기를 설계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직접 전동 기계 요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첫째, 슈퍼기어의 강도 설계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이것을 실제 설계 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슈퍼기어의 구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평기어 감속기를 설계할 때 알아야 할 내용들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설계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평기어를 설계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굽힘 강도랑 면압 강도를 다 검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용하는 재질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사실 면압 강도만 알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두 개 다 검토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굽힘 강도와 면압 강도를 모두 다 검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재질이 연강이라면 면압 강도가 굽힘 강도보다 적기 때문에 면압 강도만 계산에 적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금강과 같은 재질을 쓴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합금강의 경우 허용 부품 응력이나 열 처리 경도와 같은 여러 조건에 따라서 굽힘 강도나 면압 강도가 서로 작은 값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각을 계산해서 작게 나온 값을 적용하는 겁니다. 마침 오늘 이 시간 학습할 내용에도 재질에 따른 굽힘 강도와 면압 강도에 대한 내용이 있는 만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제 설계 작업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어의 굽힘 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굽힘 강도는 루이스의 2의 굽힘 강도 공식을 활용해서 설계를 합니다. 굽힘 강도를 볼 때 하나의 2에 걸리는 하중으로 간주를 하고 또 이 끝에 전하중이 걸린다 이렇게 보고 굽힘 강도 외팔보를 생각해서 설계를 합니다. 입뿌리에 가해진 굽힘 모멘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맨 이 끝에 작용하는 PN 값이 입뿌리에 작용하는 전하중, 2에 작용하는 전하중 값이 되겠죠. 이 값을 코사인 베타를 곱해주면 P1 값이 됩니다. P1 값이 높이 L에서 작용되기 때문에 외팔보로 생각해서 모멘트는 P1L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하중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PN 값이라는 것은 코사인 알파 분의 코사인, 그러니까 압력각분의 코사인 압력각분의 P 값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PN 값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PN은 코사인 베타 L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멘트가 되겠고요. 입뿌리에 가해진 굽힘 응력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모멘트 나누기 단면 계수가 되겠죠. 이 값을 정리해보면 굽힘 응력은 코사인 알파 BSF의 자승분의 6P 코사인 베타분의 L이 되겠습니다. 피치 원주상에서의 회전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값은 시그마 B, B 코사인 베타분의 코사인 알파 6L분의 SF의 제곱이 되는데요. 여기서 L값은 바로 나무다 M, 비례식으로, 모듈의 비례식으로 넣습니다. SF값은 파이 M, 바로 입뿌리 두께가 되겠는데요.
그것도 비례식으로 모듈의 비례로 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바로 P값은 회전력 P값은 시그마 B, BMY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Y값이 바로 치형계수입니다. 그래서 치형계수가 뒤에 더 자세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형계수를 보면 강도계수라고도 하고요. 이수, 압력각, 이높이 등에 의해서 변동이 되고 입부리에서 응력 집중이 발생되고 기어의 가공 정밀도, 설치 오차 등에 의해서 작용하는 P값의 변화를 줍니다. 바로 이 P값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이의 숫자가 변동되면서 커집니다. 그것을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형계수 값을 보시면 이 수가 CVT에서 지금 레크기하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레크기하라는 건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치형계수는 압력각이 20도일 때 표준기하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Y-는 정밀기하에 해당되는 것이고 베타와 알파, 접선각하고 압력각이 같을 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Y-가 아니라 Y값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어의 속도계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계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속도계수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P값은 FV, 시그마 B, BMI. 여기서 FV 값이 속도계수가 되겠습니다. 저속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0.5m에서 10m/s일 때 속도, 선속도가 되겠죠? PCD 선상에서 선속도가 10m 이하일 때 해당되는 저속. FV 값은 3.05 플러스 V분의 3.05. 중속일 때는 6.1 플러스 V분의 6.1. 고속일 때는 20m/에서 50m/s 사이가 되겠죠. 바로 5.5 플러스 루트 V분의 5.5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다음은 하중계수를 보시면 여기서 하중계수는 FW로 되어 있습니다. FW 값은 결국 하중계수에 따라서 작용력, 회전력을 적게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조용한 하중이 작용할 때 0.8에서부터 충격이 작용할 때는 0.67까지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면압 강도를 보시면 이 피팅 영상을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쪽이 떨어져 나갔다든지 이빨이 깨진 경우 이렇게 나오죠. 접촉 응력이 높으면 바로 치면의 마멸을 초래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부식이라는 것은 피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압 강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식이 되는데요. P값은 FV K D1B Z1 플러스 Z2분의 EZ2 이 공식을 활용해서 접촉 응력에 의한 면압 강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기어의 지름 크기에 의한 형상을 보는데요. 먼저 구조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 소형이냐, 중형이냐, 대형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소형을 보시면 소형은 원통형이나 일체형으로 이렇게 구조를 보통 이렇게 단조를 짓다든지 해서 가공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소형 구조를 제작을 합니다. 중형은 외부형으로 되어 있죠. 즉 구멍을 뚫어서 중량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외부형으로 구조를 끌고 갑니다. 대형은 암형으로 암을 몇 개로 할 것이냐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여기서 림 두께를 모듈을 보신다면 림 두께는 모듈의 1.6에서 2.2배 일체형으로 된 기어 같은 경우 히옴사의 두께를 강의 경우는 모듈의 2.2배 주철은 2.8배를 적용을 합니다. 암의 숫자를 그럼 몇 개로 끌고 갈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 바로 루트 D, PCD 지름을 루트를 씌워서 7분의 1에서 8분의 1을 적용해서 숫자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보수라면 축이 들어가는 그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키움의 깊이만큼 보수의 바깥 지름을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키움의 깊이를 제외한 보수의 두께를 델타 값으로 했을 때 경화중, 중화중, 무거울 중자 중화중 해서 세 가지를 놓고
무거울 때는, 그러니까 무거운 중하중을 적용할 때는 델타 값은 0.5D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보수와 키 그 사이에 두께를 적용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보수의 길이는 보통 1.2에서 2.2D를 적용합니다. 평기어 감속기를 직접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1축, 2축, 3축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1축과 2축 사이를 바로 1단 기하다, 1단 감속이다. 2축과 3축을 2단 감속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전체가 2단 감속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달 동력을 11kW, 입력의 전수를 600rpm일 때 감속비를 12대1로 끌고 간다면 1단 감속비의 3대1, 2단 감속비의 4대1을 주어서 설계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전체 B년의 기어 허용 구핑 응력을 300메가파 정도를 적용을 합니다. 기어의 이 너비는 모듈의 10배, 약 10M이 되겠죠. 1축과 2축, B년 기아 PCD를 보통 120mm 정도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압력각을 20도, 접촉면의 응력 계수 K값이 되겠죠. 1.049를 적용했을 때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기어 감속 장치의 1단 기어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 속도를 구해보면, 원주 속도는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dn, 이 공식을 활용해서 속도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3.77m/s가 나오죠. 이것은 10m/s 이하가 되기 때문에 속도 계수값 적용이 바로 3.05 플러스 v분의 3.05, 이렇게 적용을 하면 속도 계수값은 0.4472. 여기서 FV1이라고 하는 것은 1단 기아의 B년 기아의 속도 계수값이 되겠습니다. 구핑 강도면에서의 모듈을 계산해 보면, 모듈을 계산한다는 얘기는 모듈을 어떤 걸 써야 가장 적합하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치연계수 값을 표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30T일 경우 Y1 값은 0.377, 이렇게 이 값을 넣어서 전체 전달 동력을 2971.8N을 전달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을 모듈로 한번 루트를 씌워서 계산해 보면 바로 2.4가 나오죠. 이게 적당한지는 어떻게 한다 했죠? 면압 강도를 또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면압 강도를 계산해 보면, 면압 강도에서 2971.8N을 전달할 때 이때는 모듈이 얼마 나오냐, 이걸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모듈을 계산해 보면 약 3.7이 나오죠. 이게 더 크게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큰 값을 적용해서, 3.7이라는 모듈은 없으니까 4를 적용한다. 그래서 면압 강도는 면압 강도에 의해서 3.7이 나온 것을 모듈 4로 해서 바로 1단계에서는 모듈을 4를 쓰는 겁니다. 1단 감속기는 그러니까 B년 기아를 다 모듈 4를 적용해서 설계를 한다. 그랬을 때 1단계의 너비는 10M이기 때문에 40mm가 되겠죠. 그럼 1단계의 이수를 결정해 본다면 3대1을 아까 1단에서 감속을 한다 했으니까 바로 PCD가 B년 기아가 120mm고, 그러면 3대1이면 바로 이수는 90T가 되겠죠. 30T에 3배가 되니까. 그래서 90T를 적용을 했을 때 1단과 2단 축거리의 축간거리를 한번 계산해 본다면 바로 2분의 M 가로 Z1 플러스 Z2, 이 공식을 활용해서 적용을 한다면 센터 거리는, 중심간 거리는 240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대한 피치원 지름과 바깥 지름을 바로 계산해 본다면 D1 값은 120mm, 그러니까 B년 기아의 D1 값은 120mm, D01 값은 그건 얼마일까요? 모듈의 2배를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128mm. 그 다음에 1단 기아의 기어의 PCD는 90T가 되기 때문에 360mm. 바깥 지름은 바로 모듈 2배 도와줘서 368m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어의 재료를 선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바로 B기어 같은 경우, 그러니까 B년 기아에서 상대 기아가 되겠죠. 그 기아의 재질을 뭘 써야 좋냐, 이것은 바로 허용 구핑 응력을 얼마냐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볼 때 바로 B기어의 치형계수가 90T니까 90T일 때 치형계수를 보면 Y2는 0.450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기어 재료를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이렇게 한다면 아까 2971.8뉴턴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시그마 B를 계산하면 90.6 메가파 정도가 기어, 그러니까 B년에서 받는 기어의 허용 구핑 능력이 돼야 된다. 그럼 그 이상 되는 소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찾아보면 바로 A기어의 재질은 B년 기아는 300메가파 이상만 되면 되기 때문에 합금강 SNC 236을 쓰면 되겠고, B기어의 재료는 주철 쪽이죠. GC 250 쪽을 쓰면 90메가파, 90.6메가파 이상이 되기 때문에 108메가파 이렇게 적용이 표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질을 기어 쪽은 GC 250, B년은 SNC 236 이렇게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촉력 응력계수 표에서 보면 아까 적용값이 1.049를 적용했는데 그 값보다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 기아는 안전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단축 기어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축 기어는 먼저 1단 기어에서 감속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600rpm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감속이 돼서 200rpm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rpm일 때 B년 기아의 원주 속도를 계산해 보면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dn 이 공식을 적용하겠죠.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보면 1.257mPa/s가 나오는데 이 값은 바로 저속이 되죠. 그래서 0.5에서 10mPa/s 이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속도 계수 값을 계산해 보면 3.05 플러스 V분의 여기서는 V2가 되겠죠. 그래서 V2분의 3.05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 값은 0.708이라는 속도 계수 값을 적용해서 우리가 회전력을 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전력을 계산해 보면 8751 1단 기아 쪽보다는 상당히 많은 그런 회전력을 바로 2단 기아에서는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전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모듈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는 기어 재질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를 설계해 보는 겁니다. 그럼 먼저 모듈을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핑 강도에서 모듈을 보고 또 면압 강도에서 모듈을 계산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값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모듈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듈을 어떤 게 가장 적합한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구핑 강도식을 넣어서 모듈을 한번 계산해 본다면 모듈은 3.6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면압 강도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면압 강도를 해보면 면압 강도 공식에 의해서 바로 모듈을 계산해 보면 7.01. 그럼 7.01은 모듈표에서 없기 때문에 모듈 8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듈 8을 넣었을 때 2단 기어는 치폭을 얼마를 하면 될까요? 10M을 적용해야 되니까 80mm가 되겠죠. 그래서 80mm를 적용해서 이의 너비를 적용한다. 그럼 그랬을 때 재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는 이때 B년 기아의 사양은 어떻게 되는지 또 기아의 사양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2단 기어 이수를 결정한다면 감속비를 4대1로 한다 했죠? 그러면 120mm가 B년 기아의 피치원 지름이기 때문에 이수를 얼마 하면 될까요? 120 나누기 바로 모듈 8 하면 15T가 되겠죠. 15T. 그럼 15T면 여기에 감속비를 4대1로 간다 했기 때문에 마지막 기아, 2단 기아의 마지막 큰 기아는 60T가 되겠죠. 그래서 이수를 CD 기아의 이수를 15T, 60T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랬을 때 그럼 기아의 사양은 어떨까?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바로 축간거리부터 계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축간거리는 바로 2분의 M2 가로 Z3 플러스 Z4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300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축과 3축 사이가 300mm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2단 기어 피치원 지름하고 바깥 지름을 계산해 본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듈 곱하기 이수하면 PCD죠. 그래서 M3 곱하기 Z3 하면 모듈 곱하기 M8이 모듈이 8이고 이수가 15이기 때문에 120mm 우리가 주어진 사양이 되겠죠.
그러나 기하는 어떻게 됩니까? 기하는 바깥 PCD 바로 D기하가 되는데 D기하 같은 경우는 60D 곱하기 8에서 480mm 바깥 진을 계산한다면 모듈의 2배를 도와서 480 더하기 16이 되겠죠. 그래서 49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료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허용 구핑 능력이 얼마 발생되는지 구핑 능력을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핑 능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서 치형 계수를 60T일 때 얼마인지를 표에서 찾아본다면 Y4는 0.433 그건 기어의 치형 계수가 되겠죠. 그랬을 때 바로 전달력 8751N을 전달하기 위해서 구핑 응력은 얼마야 되는지를 보면 44.6 메가파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재료를 가지고 44.6 메가파 이상 되는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B년부터 찾아본다면 C기하가 되겠죠. C기하는 300 메가파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1단기하와 마찬가지로 2단기하에서도 SNC 236을 적용해도 되겠죠. D기하 같은 경우는 D기하는 44.6 메가파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108 메가파 1단기하의 B년기하와 같은 재질 GC250을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촉면 응력 계수를 표에서 찾아보니까 1.049보다 크게 나오죠. 바로 1.362 뉴턴파 제곱미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계산한 것을 이번엔 구조를 한번 설계를 해본다면 구조는 1단기어에서 PCD를 기준해서 볼 때 A기어 같은 경우는 원통형 구조가 알맞겠고 B기어 같으면 외부형 2단기어로 넘어가면 C기어 같은 경우는 일체형 구조 D기어는 어떨까요? PCD가 아까 크기 때문에 480mm 나왔죠? 바로 암형 구조로 가면 되겠습니다. 벨트 콤비와 구동에 대한 방식을 보겠습니다. 먼저 구동 방식은 직결식과 간결식이 있습니다. 먼저 직결식 중에 소형 감속기를 적용한 그림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기어드 감속 모드에서 체인 커플링을 직접 연결했죠. 그래서 직결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은 중형 감속기를 보시는데요. 이때는 간결식입니다. 간결식이라는 것은 감속기와 체인 스프로켓으로 연결된 감속기에서 체인 스프로켓으로 콤베와 구동 분리를 연결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를 간결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형은 30에서 75kg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형의 직결식을 보시는데요. 감속기에서 플렉시블 커플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죠. 이것을 직결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형을 이제 보시는데 대형 감속기 같은 경우는 직결식으로 다 연결합니다. 간결식이 거의 안 쓰고요. 그래서 2단 감속기를 보통 적용해서 플렉시블 커플링 쓰고 콤비와 구동 분리를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다음에 제시된 보기 가운데 기어의 굽힘 강도 설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5가지 중 3번에 해당하는 접촉면 응력 계수는 굽힘 강도가 아니라 면압 강도 설계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기어의 강도 설계 시 적용하는 속도 계수 계산식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학습 내용을 잘 확인했다면 올바른 계산식을 찾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정답들을 찾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1, 4, 5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직접 전동 기계 요소 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학습에서 알아본 내용 중 첫째는 슈퍼기어의 강도 설계였습니다. 굽힘 강도에서는 이 뿌리에 가해지는 굽힘 모멘트, 굽힘 응력,
피치 원주상에서의 회전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압 강도 부분에서는 속도 계수를 고려한 면압 강도, 이의 피팅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스퍼 기어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스퍼 기어의 지름 크기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되며 스퍼 기어 구조 가운데 림, 암, 보스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평기어 감속기 설계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1, 2단 기어 설계 시 필요한 정보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평기어 감속기 기어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1단과 2단으로 나눠서 확인했고, 감속기는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 간결 또는 직결식으로 적용된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완충 제동력 및 관계 기계 요소의 시간으로 제동 장치, 스프링, 관의 설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